주식회사 바이오코아는 국내 약물 분석 임상시험 수탁 분야에서 1위를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독보적인 기업인데요. 지난 2014년 유전체 분석 기업인 지노책을 합병, 유전자 진단 시장에도 위상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력으로 국내 임상 CRO 업체 최초 코넥스 상장, 해외 진출에도 성공한 주식회사 바이오코아. 그 중심에는 변화를 위한 한 걸음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의료와 유전체 정보를 종합해 인류의 수명을 150살까지 보는 학자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주식회사 바이오코아는 개인의 유전 정보를 이용해 질병을 예방하고 개인 맞춤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정밀 의료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믿고 먹을 수 있는 약품으로 인류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업이 되는 것이 목표라는 주식회사 바이오코아 황승용 대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무엇인지 들어봅니다. 저의 기업가 정신은 변화를 위한 한 걸음입니다. 만물이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자연의 진화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바로 변화입니다. 자연의 환경이 변화되고 그곳에 적응할 수 있는 종들만 살아남아 있듯이 기업도 환경이 변하면 살아남기 위해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역사를 보면 강한 기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변화된 기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바이오코아는 인류를 더 건강하게라는 철학을 가지고 꾸준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분석하는 기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독성 분석, 임상 분석으로까지 확대했고 개인 맞춤 의학 시대에 맞추어서 유전체 검사 분야로까지 끝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생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바이오코아의 직원들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DNA나 약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실험을 합니다.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꾸준함이 결국 성장의 변화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의 유일한 유전체 기반 신약 분석 임상시험 수탁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가 정신은 변화를 위한 한 걸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바이오코아의 황승용 대표입니다. 앞서서 그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저는 변화를 위한 한 걸음이라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마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 중고등학교를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조금 기억나실 겁니다. 그 인간한테 이때까지 인간이 만들어낸 아이디어 중에서 사실 가장 위대한 아이디어 중에 하나로 때는 진화론을 사실은 주장한 사람인데요. 다윈 하면 생각나는 곳이 갈라파고스 군도입니다. 이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것은 다도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많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섬에서 새들을 하나씩 채취하다 보니까 새들이 어떤 새는 부리가 두껍고 어떤 새는 부리가 얇게 있는 새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어떻게 분명히 비슷한 새인데 이런 새들이 섬마다 좀 다른 것들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가만히 지켜보니까 사실 각 섬마다 존재하는 식량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한 섬에서는 딱딱한 껍질로 둘러싸인 씨앗이 유일한 식량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섬에서는 구멍을 뚫고 사는 벌레들이 거의 대부분의 식량이었습니다. 그러면 새가 처음에는 다양한 종류의 부리의 두께를 가진 새들이 처음에는 존재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각각 얼굴의 모양새도 틀리고 사실 키도 틀리고 하는 것들이 다 어떤 유전적으로 좀씩 다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처음에는 다 다양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섬으로 나누어져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식량은 한 곳으로 제한돼 있고 그러면 딱딱한 씨앗을 잇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부리가
두꺼운 새들이 좀 잘 깨먹고 그 안에 식량을 섭취를 하게 되고, 그러면 에너지를 얻어서 더 많은 자손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벌레들이 많은 곳에서는 당연히 뾰족한 부리를 가진 애들이 구멍 속에 있는 벌레들을 잡아먹고 또 많은 후손을 사실은 생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실은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새로 진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그 찰스 다윈이라는 과학자를 생각을 하면 다들 생물학자로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찰스 다윈은 어떻게 보면 지금 21세기에 있어야 될 과학자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분은 지질학에서도 한 그 획을 그은 분인데, 이 종의기원이라는 책을 갖다가 만들 때 가장 영향을 미쳤던 것이 바로 찰스 라웰의 지질학 개론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되게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지금은 다 상식적으로 알지만 지금 여러분이 디디고 있는 땅이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륙이 옛날에는 하나의 판게아로 모여 있다가 다 나눠져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식적으로 알지만, 그때 찰스 라웰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이 움직인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륙의 한가운데 갑자기 산이 솟을 수도 있고 강이 생길 수도 있다. 즉 환경이 변화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주장을 했고, 사실 그것을 들은 이 찰스 다윈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지금 알고 채집했던 이 새들이 처음에는 다 다양했었는데 이렇게 환경이 변해서 얘네들이 가운데 산이 생기면 두 개의 다른 환경으로 변하게 되고, 이 변한 데로부터 아마 각자 그 환경에 맞게끔 더 적응을 잘하는 애들이 결국은 새로운 종으로 계속해서 자손들을 만들어냈구나. 그래서 바로 종의기원이 나왔고, 그리고 그게 바로 진화론이라는 그 얘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면 생물학하고 지질학은요, 지금도 학과가 다를 정도로 완전히 다른 학문 분야예요. 요새 얘기하는 융합을 정말 1800년도 때 얘기를 한 거고, 진화론은 더 엄청난 겁니다. 지금은 상식적으로 진화론, 그게 맞지. 다 초등학교 때부터 다 가르쳐요. 하지만 그 당시 때 여러 가지 신에 의한 이런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원숭이가 우리의 형제였어 라고 주장을 하는 진화론을 얘기할 정도로 정말로 창의적이고, 지금 김영세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정말로 퍼플피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찰스 다윈의 이야기를 한 거는요, 사실은 이렇게 환경이 변화하면서 그 살아남은 종들이 있듯이 사실은 기업도 기업의 환경이 변화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연 선택설이 결국은 찰스 다윈이 얘기를 해서 자연 환경이 변화하면 거기에 적응하는 종들이 살아남는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기업인 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은 도대체 뭐냐, 기업의 환경은 뭐냐, 그리고 기업에서의 자연은 뭐냐라고 한번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소비자의 환경이 변화를 하면 적응할 수 있는 기업만이 생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자연 선택설과 비례를 해서 소비자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소비자들이 있어야지 그 소비자들의 필요한 제품을 만들 수가 있고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외면하면 거기 기업은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러한 그 기존의 자연 선택설이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거라면 기업한테는 소비자의 선택이 아마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이 소비자의 선택을 어떻게 잘 적응하느냐가 이 기업인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조금 전에도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4차 산업혁명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AI, IoT 이런 얘기를 하면서 초연결, 초지능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다들 고민을 하고 계시죠. 나는 4차 산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데 나는 4차 산업에서 뭔가를 해서 내가 그 기업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100년 기업을 내가 가려면 지금 이 변화를 분명히 따라가야 된다라는 사실은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함축해서 본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소비자는 누구냐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집단이 하나의 소비자였습니다. 항상 생각을 하면 내가 생각하는 이 제품은, 이 서비스는 내가 실버 세대를 위한 제품이고 서비스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거는 10대를 위한 것입니다. 또는 어느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상당히 큰 집단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많은 돈을 들어서 컨설팅을 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집단을 한테 팔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할 건가를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이 좀 더 가깝게 다가온다 그러면 소비자는 개인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개인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옛날에는 몰랐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모든 것이 초연결되고 초지능화가 되면 개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개인이 어떤 것을 내가 필요로 하는지를 알게 되고 개인한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많은 혁명적인 새로운 직업과 새로운 제품 서비스가 생겨날 거라고 봅니다. 3차 산업혁명을 보통 얘기하는 게 인터넷이잖아요. 인터넷 연결 후에 얼마나 많은 사실 새로운 직업이 생겼습니까? 그런 뜻이 사실 이렇게 초연결, 초지능화 시대 때는 지금 하시는 산업에서 개인한테 그러면 내가 맞출 수 있는 게 뭐냐를 고민하시면 그래도 조금 답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바이오코아도 개인의 맞춤 서비스를 하고 연구를 하는 그런 바이오 기업입니다. 자, 그럼 바이오코아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몇 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바이오코아의 사업 영역은 D2D입니다. 드럭 투 DNA입니다. 저희는 약물을 분석을 하고 또는 DNA를 분석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그동안 2001년에 창업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임상시험 수탁기관이라고 하는 이거를 한 역사를 제가 쭉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2001년에 약물 생동 분석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약이 있고 그 약을 이제 특허가 끝나면 복제약을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약을 개발하는데 너무나 막대한 돈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복제약을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 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제약이 기존의 약과 같은 동등한 효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수요가 2000년 또 이후에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저희가 창업을 해서 시작을 했고 이때 시작하면서 저희는 식약처로부터 제1호 생동분석기관으로 인증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 독성 분석, 그러니까 이 약이 안전한가에 대해서 저희가 또 도전을 했고 또 그러한 분석법을 저희가 회사 내부에 가져오게 됨으로 해서 또 식약처로부터 독성 분석의 제1호 인증기관으로 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누구보다 시장이 필요한 것을 빨리 저희는 가져오고 저희가 세팅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2010년도에 사실은 많은 임상시험들이 외국에서도 의뢰가 들어오고 국내에서도 의뢰가 들어오는 시장이 넓어지면서 임상시장으로 임상시료를 분석하는 것까지 영역을 넓혔고 2014년 말에는 유전체 분석이라는 DNA 분석하는 기업이랑 합병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유전체 분석을 하는 회사의 대표로 있다가 지금 바이오코아랑 합병을 해서 한 몸이 돼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약을 분석을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DNA를 분석하는 그런 회사랑 합병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정밀의료라는 거를 잘 못 들어봤을 텐데요. 정밀의료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 맞춤 의료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DNA 정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병원에서 받았던 치료, 어떤 약을 먹었냐 하는 그런 모든 정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운동을 하고 매일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느냐 하는 환경 정보, 이런 거를 다 합쳐서 개인한테 맞춤 질병 예방과 치료법을 정밀 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2020년에 전 세계에서 약 300만 명이 이러한 모든 정보가 융합된 것을 정부들이 주도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0만 명을 지금 하고 있고 미국이 100만 명, 중국도 100만 명, 유럽에서도 여러 개 하고 있다는 거죠. 즉 모든 이런 치료나 이런 의료 시장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질병의 치료의 시대에서 질병 예방의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시대가 조만간에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코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약업에서 계속 변화를 가지고 오다가 이제는 유전체 기업과의 합병을 통해서 이런 정밀 의료 시대에 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유전체 그러니까 무슨 전기에서는 뭐 전기가 통하는 무슨 물질이냐 생각하는데 유전체라는 게 본래 저희의 몸의 안에 있는 DNA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전생의 주기별 유전자 세포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가임전, 임산부, 영유아기, 성장기, 성인, 장년기에 걸쳐서 저희가 총 160여 가지의 유전자 검사 항목을 지금 가지고 병원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되다 보니까 특허 등록한 것만도 국내에 53건이 되고요. 또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킷이 5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 개발은 결국에는 국제저널에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되고 그게 지금까지 135편의 국제저널에 발표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하게 되려면 좋은 공정과 좋은 생산 이런 게 정도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KGMP, ISO 인증 같은 것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그 변화 과정을 거치고 영역을 확대를 하면서 저희한테 가져온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고객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희의 고객은 유일하게 제약사였습니다. 제약사가 어려워하는 분석이나 또는 제약사에서 필요한 분석에 인허가를 위해서 하는 것을 의뢰를 하는 그 기관으로 저희가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병원을 대상해서 병원에서 오는 많은 분석을 저희가 받아서 유전자 검사 같은 걸 해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개인까지 분석을 해드립니다. 우리나라도 개인의 DNA를 직접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열려서 지금은 여러 가지 개인으로부터 직접 DNA를 받아서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것까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에서 얘기하는 고객은 소비자는 결국 개인이기 때문에 그 개인이 저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확대를 해 나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밀 의료 시대의 최고의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어떤 제약 쪽, 그 다음에 DNA 분석 쪽 이런 것을 다 합쳐서 개인한테 맞는 그러면 예방법이 뭐냐, 치료법이 뭐냐 하는 것을 저희가 제공하고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당신의 건강 신호등으로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안전한 어떤 운동을 어떤 걸 해 맞고 어떤 식품이 여러분한테 맞고 어떤 사실 그 유전병이나 다른 여러 가지 성인병에 노출이 얼마나 돼 있는지를 저희가 미리 알아서 얼마에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를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변화를 계속 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은 만약에 IT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이디어가 딱 나오면 바로 그 시장에서 쓸 수 있는 뭐로 바로 그 다음 날에도 만들 수 있지만 저희는 바이오 기업이다 보니까 한 가지 어려움이 뭐냐 그러면 모든 것은 다 이런 어떤 제도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법으로 규정돼 있고 사람의 건강을 책임지다 보니까 이것을 잘못하면 아이디어가 있다고 무조건 처음에 법을 피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인허가가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함이 성장의 변화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눈에서도 안 보이는 물질들을 다루고 매일매일 비슷한 일을 하지만 인류의 건강을 향상시키는 변화의 주역은 바로 저희의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사실 긍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그냥 자기네들은 실험하는 거지만 누군가는 저희가 실험한 결과를 믿고 약을 먹고 또는 치료를 받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업가 정신으로서 저는 변화를 위한 한 걸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강한 기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체인지라는 게 변화잖아요. 이 철자 하나만 바꾸면 찬스가 됩니다. 변화를 해야지 바로 찬스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